김비서는 TV 뉴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토지 중개업자 편모씨 살인범이 퀸즈백화점의 법무팀장인 백현우라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뉴스를 보고는 들고 있던 커피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다 김비서를 본 나비서가 TV를 향해 고개를 돌려보았고 백현우가 살인범으로 체포됐다는 자막을 보고 놀라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나비서가 김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요? 김비서님 알고 계셨어요? 김비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마 그때 내가 전해줬던 그 컵을? 까지 이야기를 한 김비서는 입을 막더니 급하게 어딘가로 뛰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비서는 김비서가 깨뜨린 유리잔을 치우며 김비서가 무언가를 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탕비실에 홀로 들어간 김비서는 며칠 전 은성이 자기를 은밀히 불러서 백현우의 컵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걸 기억했습니다. 회장님, 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새 컵 사다 드릴게요. 남이 쓰던 컵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시게요? 은성은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김비서를 보고 단전부터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걸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지금 왜 갑과 을이 바뀐 기분이지? 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 좀 해. 부하를 노예 부리듯 대하는 은성을 보고 김비서는 백현우를 배신하고 은성의 편에 선 게 한없이 후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현우는 항상 김비서를 친구처럼 대하며 각종 경조사에 넉넉히 부주도 하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줬으니까 말이죠. 심지어 자기가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의 마지막 학기 대학 등록금까지 챙겨줬으니 김비서에게는 백현우 같은 은인이 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갖다 준 컵 때문에 백현우가 살인범으로 몰린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사반장과 같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뒤에 그 지문을 흉기에 묻혀놓아서 범인을 조작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비서는 죄책감 때문에 사표를 쓰려고 했습니다. 은성은 김비서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비서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잠적해버리면 우리 이사님 저렇게 평생 감옥에 갇혀 계실 텐데 나라도 회사에 남아서 이사님 도울 일 없나? 하나라도 더 찾아봐야겠다. 김비서는 독일에 가서 비워져 있는 은성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서 은성이 평소에 토지 중개업자 편성욱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갖다 줄지 아니면 백현우나 김양기에게 증거를 갖다 줄지 고민하는 김비서였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수술 후 깨어난 홍혜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홍혜인은 은성의 모든 말을 믿지 않았고 은성이 잠깐 병실을 비운 틈을 타서 자신의 핸드폰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수납장 안에서 핸드폰을 찾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로 다시 돌아온 은성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인아, 어차피 너 기억을 다 잃어서 그 핸드폰 나 해제도 못해. 내가 업체에 맡겨서 비밀번호 풀어올 테니까 그 핸드폰 나한테 줄래? 홍혜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핸드폰은 내가 풀면 돼. 업체에 맡기는 것도 직접 할게. 은성은 피식 웃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홍혜인이 모든 기억을 잃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건만 일어나자마자 백현우의 이름을 부르고 핸드폰조차 자신에게 믿고 맡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은성은 위협적인 포즈로 홍혜인에게 다가오더니 홍혜인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홍혜인은 무서운 눈빛의 은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은성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말일 뿐더러 은성이란 사람 자체가 위험한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혜인은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일이란 곳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은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은성을 따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홍혜인은 은성을 따라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고 은성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가서 핸드폰을 포함해 홍혜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퀸즈타운 뒤편 소각장에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홍범준과 김선아 홍범자는 홍혜인의 귀국 날짜에 맞춰 공항에 나와서 기다렸지만 은성은 이미 홍혜인에게 말해놓길 가족들이 홍혜인의 주식을 뺏고자 친한 척 연기를 하는 거라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은성은 그 증거로 퀸즈 가족들 사이가 상당히 안 좋다는 금융권 찌라시 내용을 정리해서 홍혜인에게 사전에 보여주었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홍혜인은 그렇게 어이없게도 홍범준과 김선아, 홍범자를 눈앞에서 보고도 대면대면한 채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선아는 멀어져가는 홍혜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혜인아, 혜인아 어디 가는 거니? 애타게 홍혜인을 찾는 김선아의 목소리를 듣자 홍혜인은 과거 수환 오빠가 죽은 바닷가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김선아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억부터 하나씩 떠오르는 홍혜인이었습니다. 독일 의사가 부작용이 적으면 기억을 빨리 되찾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홍혜인에게 그런 기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사 중인 가족들이 없는 퀸즈타운에 돌아온 홍혜인은 소각장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은성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통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자 화염에 휩싸인 차를 붙잡고 맨손으로 창문을 깨서 자기를 구하려던 백현우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야, 백현우 너 거기서 뭐해? 자신을 보며 울면서 다가오던 그 남자가 바로 백현우란 것이 기억났습니다. 홍혜인은 백현우가 자신의 스토킹범이 아니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준 남자란 걸 기억해냈고 은성을 믿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은성과 척을 지게 되면 퀸즈 백화점 사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어려워질 뿐더러 당장 갈 곳마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홍혜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도우미들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지만 도우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홍혜인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홍혜인은 이것도 은성이 시킨 것이라고 생각해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인은 기억을 잃고 주눅든 모습이 아닌 과거 톡 쏘는 말투를 가진 앙칼진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홍혜인은 도우미들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래전부터 일하셨다면서요? 그럼 저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은성이 말에만 충성하고 제 말은 안 들으세요? 저 곧 이제 퀸즈 백화점 사장도 복직하고 이 집도 아직 홍씨 가문명이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도우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머쓱해하다가 홍혜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홍혜인은 자기의 생각이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홍혜인은 도우미들에게 불타버린 핸드폰을 통 안에서 꺼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홍혜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핸드폰 복구업체에 맡겨놓았고 곧 다시 핸드폰을 회수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고 황당해하고 있는 홍혜인에게 한 도우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백현우 이사님하고 홍혜인 사장님께서 나누시던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사장님이 유산하신 첫 아이 출산 예정일이라고 비밀번호가 1031이라고 했어요. 홍혜인은 비밀번호를 눌렀고 그곳에서 백현우와 나비서의 핸드폰 번호를 모두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홍혜인은 백현우의 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치소 보관함에 있는 백현우의 폰이 울렸지만 갇혀있는 백현우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홍혜인은 두 번째로 통화 기록이 많은 나비서의 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비서는 홍혜인한테 전화가 오자 까무라치면서 전화를 받았고 자기가 퀸즈 백화점에서 회사 기밀 누설 혐의로 징계를 받아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 회사 기밀 누설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그렇게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홍혜인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치소에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고 은성을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서는 홍혜인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말했습니다. 사장님, 백현우 이사님 비서로 있던 김비서요. 그때 김비서가 이사님 뉴스 보고는 자기가 회장님께 백현우 이사님 컵을 갖다 줬다고 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김비서가 윤 회장님 비리며 차명 계좌며 중요한 기밀 자료들을 다 들고서는 회사 그만둬버렸어요. 홍혜인은 김비서를 찾으러 백방으로 움직였고 은성에게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재활치료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성은 모든 기억을 잃은 홍혜인이 자기를 치기 위해 증거를 모으러 다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혜인을 믿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둣가 모텔에서 술만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있던 김비서는 홍혜인을 보자마자 힘들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사님 감옥 간 거 다 제 잘못이에요. 대신에 제가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가져왔어요. 윤 대표님이랑 편성욱 통화하던 핸드폰도 가져왔고 이거는 차명계좌 목록이에요. 사장님, 우리 이사님 좀 꼭 빼내주세요. 홍혜인이 백현우를 구치소에서 빼내고 퀸즈 일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홍범준과 김선아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홍범준은 미국 뉴욕에 있는 홍범석에게 연락해 홍범석이 만나고 있는 LP들에게 은성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이 홍만대의 비자금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들이며 이것들에 관해 검찰 조사가 곧 시작될 거라는 사실들을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홍혜인과 백현우가 독일에 가 있을 동안 이들을 팔로우했던 탐정으로부터 모슬이가 홍혜인의 살인을 사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홍혜인과 홍범준은 각자의 방식대로 은성과 모슬이를 잡아들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은성은 홍혜인과 함께 곧 결혼할 생각에 너무 들뜬 나머지
신혼여행지도 알아보고 결혼반지도 사고 혼자 흥분해서 정신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홍혜인의 결혼반지를 고르던 은성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고, 은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 모슬이는 비자금을 챙겨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경찰에게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